남편을 바꾸려다 제가 저를 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담지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은퇴한 남편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잔소리꾼이 되어가는 내 모습에 깜짝 놀란 적 없으신가요? 은퇴 후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이제야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안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소한 말에도 괜히 마음이 상했고 남편의 무뚝뚝한 표정이 자꾸만 거슬렸습니다. 남편은 그대로인데 왜 저는 점점 날카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을까요? 양말은 제자리에 둬라, 점심 먹었으면 그릇은 싱크대에 넣어라. 분명 30년 넘게 고생한 남편이 안쓰러워 따뜻하게 대해주겠다고 다짐했는데 막상 종일 집에서 부딪히다 보니 남편의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내 평온한 일상을 뒤흔드는 가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답니다. 남편을 바꾸려고 참 많이 애를 썼어요. 집안일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제 생활 방식에 맞추라고 다그치기도 했죠. 그런데 말이죠. 참 신기하게도 남편은 길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강하게 당기면 당길수록 관계의 끈은 팽팽해지다 못해 툭 끊어질 것처럼 아슬아슬해졌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남편을 바꾸려다 정작 내 소중한 마음을 다치게 하고 있구나.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남편을 바꾸려다 제가 저를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남편은 길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많아졌으니 남편도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설거지는 이렇게 해줘, 외출할 땐 미리 말해줘. 제가 정해놓은 평화로운 일상의 틀 안에 남편을 끼워 맞추려고 참 많이도 애썼죠.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말을 걸어주고 설거지도 한 번쯤은 자진해서 해주고 내 마음을 조금은 살펴봐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남편은 길들여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넘게 밖에서 자신만의 성을 쌓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할 리 없었죠. 오히려 제가 남편을 고치려고 들수록 남편은 더 고집스럽게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게 못마땅했습니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나? 평생 내가 맞춰줬으면 이제는 당신 차례 아닌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자꾸 쌓여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건 남편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더 슬픈 일이었어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잔소리할 거리를 찾고 실망하는 과정 속에서 정작 환하게 웃던 제 모습이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남편을 바꾸려다 제가 저를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해서 함께 살기로 했는데 어느새 제 마음은 미움과 짜증으로만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남편을 향했던 그 돋보기를 치우고 그 빛을 다시 저에게 비추기로요. 두 번째 이야기. 남편의 시간표에서 제 이름을 지웠습니다. 남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남편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고 나니 비로소 제가 보였습니다. 남편의 기상시간, 점심 메뉴, 심지어 남편이 TV를 보는 시간까지 제 모든 일과가 남편의 시계에 맞춰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제 이름이 있어야 할 제 인생의 시간표가 온통 남편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채워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용히 하나를 지우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시간표 속에 억지로 들어가 있던 제 이름을 지우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삼시세끼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오늘 점심은 각자 편한 대로 먹자라고 말하는 게 참 미안하고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굶지는 않을까, 나를 서운해하지 않을까 걱정도 됐죠. 그런데 웬걸요, 제가 이름을 지우고 나니 남편은 스스로 라면을 끓이기도 하고 동네 산책을 나갔다 오기도 하며 자기만의 시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외출에 어디가? 언제 와? 라고 묻는 것도 멈췄습니다. 남편의 시간표에서 제 이름을 지운다는 건 남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을 존중해주기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남편의 하루를 바꾸려 애쓰는 대신 제 하루를 채우기 시작하자 집안의 공기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시간표에서 사라지자 신기하게도 남편과 저 사이에는 기분 좋은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종일 붙어 있어 숨 막히던 거실이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는 쉼터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 아내가 빛나야 거실의 공기가 바뀝니다. 남편의 시간표에서 제 이름을 지운 뒤 처음으로 제 하루를 살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조금 더 천천히 차를 마시고 미뤄두었던 책을 다시 꺼내고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오늘 뭘 먹을지 기분이 어떤지 살피느라 늘 그늘져 있던 제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한 거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들이 하나씩 제 하루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남편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게 되었고 괜히 날이 서 있던 목소리도 낮아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을 만지고 내 취미인 리본핀도 만들기도 하고 차분히 글을 쓰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바꾸려 애쓰던 에너지를 저를 빛내는 데 쓰기 시작하자. 우리 집 거실의 공기가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사실을요. 예전에는 거실에 앉아만 있어도 서로 날이 서서 공기가 팽팽했는데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만의 즐거움에 빠진 평화로운 정적이 흐릅니다. 제가 행복해 보이니까 남편도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오히려 제 취미 생활을 슬쩍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아내가 먼저 빛나기 시작하니 그 온기가 남편에게도 그리고 우리 부부가 머무는 이 소중한 공간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이죠.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은 남편을 길들이는 시간이 아니라 잊고 살았던 나를 다시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남편을 붙잡고 서 계신 분이 있다면 잠시만 손을 내려놓아 보시겠습니까? 이제 소담지기의 마무리 시간이 되었네요. 남편을 바꾸려다 저를 잃어버릴 뻔했던 시간은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동반자로 살아왔습니다. 그 역할이 소중했던 만큼 정작 나라는 사람은 뒤로 밀려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시간은 누군가를 고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남편 때문에 지치셨다면 잠시만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요즘 나로 살고 있는가? 저는 매주 수요일 이렇게 우리 황혼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요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지 조용히 들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저 소담지기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소중히 읽고 있습니다. 다음 수요일에는 더 따뜻하고 애틋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때까지 남편을 붙잡기보다 자신의 손을 먼저 잡아보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바꾸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그 사람을 놓는 순간 생각보다 단단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소담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